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 화려한 성취나 북적이는 인맥보다 더 간절해지는 것은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2300년 전 장자는 삶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출 수 없고 오직 멈추어 있는 고요한 물에만 자신을 비출 수 있다. 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어 설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 답을 비춰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물살에 떠밀려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장자의 지혜를 하나로 깨어낸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비움의 격을 세우는 법부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 자신과 가장 친해지는 관계의 격, 지나간 인연과 다가올 걱정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흐름의 격, 그리고 홀로 있어도 결코 초라해지지 않는 고독의 격까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자유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장자의 4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지탱해 줄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삶의 이정표 삼아 살아온 당신에게 장자는 차가운 새벽물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남의 즐거움만 좇으며 살 뿐 정작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합니다.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퇴직 후에도 얼마나 건재한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더 말라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비어있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오늘은 그 무거운 남의 눈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장자가 건네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타인의 시선은 멀어지고 내 마음의 평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멈추고 멀리 바라보세요.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시선들로부터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바라봐도 인생은 훨씬 고요해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이규와 유허 주례촉선 수유편신 분호. 강을 건너는 배에 빈 배가 와서 부딪히면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배에 단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라는 고집,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자존심과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강박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고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내 마음속의 배에 나라는 짐이 너무 무겁게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배에서 나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만 덜어내 보세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내 자식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라는 생각들이 곧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됩니다. 내가 빈 배가 되면 세상에 어떤 공격적인 배가 다가와 부딪혀도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즉 비움의 진짜 힘입니다. 직함이 사라진 명함, 역할이 줄어든 가정. 혹시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장자는 그 외로움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장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무용지용을 이야기합니다. 인계지유용지용 이막지무용지용야.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쓰임새만 알 뿐, 쓸모없는 것의 거대한 쓰임새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다 아주 크고 못생긴 고목나무를 보았습니다. 목수들은 그 나무를 보고 재질이 나빠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그릇을 만들면 곧 깨지니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수들에게 쓸모가 없었기에 이 나무는 도끼에 찍히지 않고 수천 년을 살아 이렇게 넓은 그늘을 만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진짜 쓰임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깎고 다듬어 왔습니다. 회사에선 유능한 일꾼으로, 집에선 든든한 가장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의 쓰임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이제 늙어서 다 소용없다라고 말한다면 속으로 웃어주십시오. 맞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쓰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 생명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가장 단단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의 화려한 노후가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장자는 당신의 다리가 이미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변무편에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부단학지경 속지지구 학경수장 단지즉비.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붙이면 오리는 근심에 빠지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학은 슬퍼한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오리가 학을 부러워하고 학이 오리를 시기하는 데서 옵니다. 누구는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가 든든하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하는 소문에 내 다리를 억지로 늘리고 자르려 하니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수정하는 삶이 아니라 수용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의 다리를 쳐다보느라 정작 당신의 다리가 딛고 있는 아름다운 대지의 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으로 완성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정작 나 자신은 불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자가 말하는 지극한 즐거움의 비밀을 들려드립니다. 장자의 지락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락무락 지혜무예.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이라는 의식조차 없는 상태이고 최고의 명예는 명예를 바라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바닷가에 떨어진 커다란 바다새 한 마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나라 임금이 이 새를 보고 신령스럽게 여겨 궁궐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임금은 새를 위해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귀한 고기와 술을 대접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새는 어지러운 음악 소리에 귀를 막고 입에도 맞지 않는 고기를 보며 슬퍼하다 사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새를 대접했지만 그것은 새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기준, 남들에게 번듯해 보이는 생활 방식이 과연 당신이라는 새에게도 행복일까요? 이제는 보여주는 행복의 피로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행, 남들이 알아주는 취미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즐거운 일을 찾으십시오. 장자는 그것을 안시처순, 즉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홀로 남았을 때도 여전히 평온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장자가 말한 최고의 즐거움을 얻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을 남에게 묻지 마십시오. 당신의 깊이를 모르는 이들의 조언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장자의 첫 장인 소요유에는 구말리를 날아오르는 전설의 새, 붕이 등장합니다. 붕새가 거대한 날개를 펼쳐 바다를 건너려 하자 숲속의 작은 매미와 비둘기들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나뭇가지 사이만 날아다녀도 충분한데 저 새는 왜 저렇게 높이 날아 고생을 사서 하는가? 장자는 말합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을 알지 못한다. 당신이 인생 후반전에 꿈꾸는 평온과 자유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남들처럼 살아야지라는 참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붕새의 뜻을 매미가 어찌 알겠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자는 이를 독해, 즉 홀로 깨어있는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당신의 무대는 충분히 화려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는 소요유입니다. 어떠한 목적도 속박도 없이 유유자적하게 거니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비워라. 그러면 가벼워질 것이고 가벼워지면 비로소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수고한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남 눈치 보며 사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자. 오늘 하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 하나를 의도적으로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빈 시간에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향기를 맡고 온기를 느끼며 오직 그 순간에 당신에게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장자가 말한 비움의 시작이자 진정한 품격의 완성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의 주권을 세상에 맡기지 마라.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없다. 세상의 잣대는 결코 당신의 고귀함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깊고 넓은 그늘을 가진 나무이며 지금까지 묵묵히 뿌리 내리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가장 당신다운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에 장자의 평온한 바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굽이굽이 인생길을 다 넘어왔으니 이제는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에게 느끼는 서운함은 더 짙어지고 믿었던 인연이 멀어질 때의 허무함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주변을 보면 유독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홀로 있어도 품위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남 좋은 일 다 해주고도 뒤돌아서면 늘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관계의 기술이 따로 있는 걸까요? 2300년 전의 현자, 장자는 인간관계에 기대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기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느 날 사람의 그림자가 자신의 형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걷다가 멈추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구나. 왜 그렇게 지조 없이 남의 움직임에만 따라다니느냐? 그러자 형체가 대답했습니다. 나 또한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 그림자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일어섰다가 남의 비난 한마디에 자존감이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타인의 눈빛과 말에 따라 춤추는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장자는 말합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라.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거두고 내 안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어른의 격이 완성됩니다. 내면의 주권을 되찾아 관계의 품격을 완성하는 장자의 7가지 지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내일부터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며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전례 없는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자는 관계의 가장 높은 경지를 담백함이라 정의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고 군자의 사귐은 맑은 물과 같다. 단술은 입에는 달지만 금방 취하고 금방 깨버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 간과 쓸개라도 내줄 것처럼 뜨겁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런 관계는 반드시 그만큼 차갑게 식기 마련입니다. 반면 물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향기도 색깔도 없지요. 하지만 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며 평생을 마셔도 결코 질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어딘지 좀 심심하다 느껴지는 관계가
사실은 가장 귀하고 오래가는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뜨거운 열정보다는 맑고 담백한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격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당신의 무엇을 보고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것이 사라져도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헌신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익을 위해 모인 자들은 시련이 닥치면 서로를 가장 먼저 배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힘, 재력 혹은 배경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당신이 공공해지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사귐은 서로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됨 그 자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를 천예, 즉 하늘의 이치로 맺어진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껍데기뿐인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과 깊게 교감하십시오. 껍데기뿐인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야말로 인생 후반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핑계로 타인을 바꾸려 합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친구의 단점을 지적하며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마음을 거울처럼 쓰라고 조언합니다. 거울은 앞에 오는 대상을 거부하지 않고 떠나가는 대상을 잡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내 잣대로 판단하거나 교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을 가졌구나 하고 거울처럼 비추기만 하십시오. 내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상대 또한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비극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의 격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산속의 짐승들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이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털에 찔려 피를 흘립니다. 사람 사이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허실생백, 즉 비어있는 방에 빛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사이라도 서로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두십시오. 그것은 차가운 소외가 아니라 서로의 격을 지켜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의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오랜 동료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틈 사이로 비로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핸드폰을 뒤적거리거나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그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매달리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외로움이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면 그 공허함을 타인의 박수나 관심으로 채우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장자는 홀로 거니는 소유유의 즐거움을 말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내 안의 고요함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라. 홀로 차를 마시고 홀로 사색하며 나의 내면이 충만한 숲이 되게 하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한 사람 곁에는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자연히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댄 마음이 없으니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듯 인연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어제는 둘도 없는 동지였으나 오늘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이를 안시처순, 즉 때에 편안히 거하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품위를 깎아내리고 상대에게는 부담을 줄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이었구나 하고 담담히 보내주십시오. 비워진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귀인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자만이 관계의 파도 위에서 유영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남이 나를 몰라주면 억울해하고 남이 나를 비난하면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워합니다. 장자는 묻습니다.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맡겨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긴 채 뒷좌석에서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난이 와도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라 여기고 칭찬이 와도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라며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기준이 내 안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세상 그 어떤 바람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책임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단단한 관계의 격이 완성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 법이 아니라 혼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오직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이라는 지팡이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 지팡이가 없으면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맞지 않는 인연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 마음의 소리를 죽여가며 살아왔죠. 장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관계의 격은 역설적이게도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만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애쓰며 살아온 지난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 좋은 일 하느라 뒷전으로 밀려났던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이제는 제일 앞줄에 세우십시오. 맑은 물처럼 담백하게 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한 거목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유독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수십 년 전 어느 날의 후회 속에 가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10년 뒤의 걱정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고개를 넘을 만큼 넘었으니 이제는 좀 초연해질 법도 한데 문득 떠오른 옛사람의 서운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파고 자식의 앞날이나 노후의 건강 걱정에 깊은 밤 뒤척이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을 다시 퍼올리려 하고 아직 보이지도 않는 안개를 헤치려 애쓰는 걸까요? 2300년 전의 현자, 장자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물이 뒷물을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그저 뒤에서 밀어주는 힘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발생합니다. 지나간 인연이라는 죽은 나무 판자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고 오지 않은 미래라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오늘 내 손에 들린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장자는 말합니다. 흐름에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기 보호라고 말입니다. 과거라는 그림자와 미래라는 안개에서 벗어나 오직 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흐름의 격.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강물의 모래알처럼 가볍게 씻겨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장자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가장 평온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자는 만물의 변화를 계절의 순환에 비유했습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어 잎을 떨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나무가 병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을 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생존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곁을 떠났거나 마음이 멀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도 상대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야 할 기운과 시간이 다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그저 오는 인연을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을 붙잡지 마라. 이미 생명력을 다해 바닥에 떨어진 마른 잎을 다시 가지에 붙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끝에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연이었구나 라고 담담히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돋아날 빈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웃음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장자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가짜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심재, 즉 마음을 굶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다 쓰는 행위는 마음을 과식하게 만들어 결국 탈이 나게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성격을 고민하는 부모처럼 우리는 미래라는 안개와 싸우느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빛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태양이 뜰 때 그날의 당신이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사히 존재함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연하면서도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자는 단연 물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강한 이유는 무엇을 꺾으려 해서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과도 다투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큰 바위를 만나면 화를 내며 부딪히는 대신 그저 옆으로 돌아갑니다. 깊은 구덩이를 만나면 억울해하며 멈추는 대신 그곳을 다 채운 뒤에야 비로소 유유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의 격은 바로 이 물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보다 앞서려 했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부서져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름에 몸을 맡길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며 물살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의 고난을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 여기고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은 어느새 그 고난을 넘어 다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상처를 마음의 방에 가두어 두고 평생을 되새김질하며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던진 독한 말 한마디를 10년 동안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장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예쁜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오물이 오면 오물을 비출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떠난 뒤입니다. 거울은 꽃 향기를 탐내어 붙잡아 두지 않고 오물의 악취를 기억하며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텅 빈 채로 다음 인연을 맞이할 뿐입니다. 반응하되 간직하지 않는 삶.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닦아두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거울에 얼룩으로 남지 않게 하십시오. 왕년에 내가 말이야 라는 영광이나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라는 원망은 모두 어제라는 감옥의 창살입니다. 장자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는 행위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바람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 숲은 다시 고요해지는데 오직 인간만이 그 바람 소리를 귓가에 담아두고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어제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와 창가에 비치는 오늘 오후의 햇살은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 후반전은 어제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수확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어제를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오늘이라는 기적이 당신의 눈앞에 선명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를 계절의 바뀜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영원할 수 없듯 화려한 청춘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해서 지구가 망하지 않듯 우리 삶의 겨울 또한 새로운 안식과 성찰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자 이제는 조금 더 느긋해져도 된다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 마십시오. 잎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해가 져야 밤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이 고유한 계절을 장자의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흐름에 맡긴 삶은 결코 추해지지 않습니다. 장자 철학의 종착지는 결국 비움입니다. 비어있는 배는 다른 배와 충돌해도 화를 내지 않고 비어있는 방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텅 빈 방에 비로소 밝은 햇살이 머물 듯 내 안의 욕심을 덜어내야 지혜라는 빛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던 마음, 남보다 더 가져야겠다는 강박을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강물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당신 또한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몸을 띄우고 그저 평온하게 존재하십시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이 흐름을 믿을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의 진짜 행복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지나간 인연의 그림자를 지우고 오지 않은 미래의 안개를 걷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2300년 전 장자가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격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평온하게 흘려보내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손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돈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타인의 인정을 붙잡으려 애썼죠. 하지만 장자는 역설합니다. 손을 펴서 쥐고 있던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강물 전체가 당신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전한 장자의 지혜를 통해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3가지 마음가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사람도
후회되는 과거의 나도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흐름 속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 오늘의 무사함에만 집중하십시오. 내일의 걱정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내일의 짐은 내일의 내가 지게 두자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이불 속의 안락함만을 오롯이 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를 빈 배로 만드십시오. 누가 나를 비난해도 혹은 누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해도 그것이 내 본질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어 있으면 어떤 풍랑도 나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애쓰며 살아온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걱정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당신이라는 강물이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 흐르게 두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맑고 가벼운 인생 후반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당신의 마음을 마주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온종일 전화를 걸 곳도 나를 찾아오는 이도 없는 적막한 거실에 앉아 나는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며 깊은 한숨을 내뱉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또 사회의 톱니바퀴로 숨가쁘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좀 나를 위한 고요함을 즐길 법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찾아오는 정적은 불청객처럼 낯설기만 하고 떠나간 인연들의 빈자리나 나를 잊은 듯한 세상의 무심함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홀로 남겨진 시간을 초라함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걸까요? 2300년 전의 현자, 장자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면서도 명쾌한 통찰 하나를 건넵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 홀로 필 때 가장 향기롭고 군자는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천지 만물과 벗이 된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이 홀로 있음을 결핍으로 오해할 때 발생합니다. 내면의 갈증을 외면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존재 가치를 느끼는 의존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마는 것이죠. 장자는 말합니다. 고독은 세상에 버림받은 고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나를 되찾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만든 기준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격.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외로움이라는 찬바람이 인생의 깊은 향기를 빚어내는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장자의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외로움과 고독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곁을 채워주길 갈구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타인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긴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나 자신과의 만남에서 오는 충만한 감정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바다새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노나라 임금은 새의 마음을 몰랐기에 새를 죽게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의 기준에 맞춘 떠들썩한 모임으로 나를 채우려 할수록 우리 내면의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고독의 격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나를 온전히 대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립니다. 외로움이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나만 아는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제 외로움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고독이라는 당신만의 정원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둘째, 세상의 기준을 잊고 오직 당신의 편안함에 집중하십시오. 장자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뼈아픈 진리 하나를 들려줍니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허리띠가 몸에 꼭 맞으면 허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우리가 자꾸만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딘가 불편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들에게 보이기 좋은 신발을 신느라 내 영혼이 얼마나 짓눌려 왔는지 살피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조여오는 통증을 견디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고독의 시간은 그 불편한 신발을 과감히 벗어 던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깊은 평온, 즉 좌망의 경지에 머물러 보십시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로 결정됩니다.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십시오. 장자의 유명한 조삼모사 이야기는 단순히 원숭이를 속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3개를 주든 4개를 주든 결국 전체의 합은 7개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화려함이 있었다면 늙어서의 고요함이 있고,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의 격을 갖춘 사람은 인생의 전체를 봅니다. 오늘 당장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작은 건강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지 않습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인생의 합을 계산해 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조삼모사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허허실실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넷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예의를 차립니다. 하지만 장자는 신독, 즉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삼가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격이라 보았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 옷차림을 함부로 하며 공간을 어지럽히는 것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고 나를 위해 방 안에 향을 피우며 나를 위해 정갈한 의복을 갖춰 입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고독의 격은 정갈한 일상에서 나옵니다. 홀로 있는 공간이 수행자의 처소처럼 맑고 깨끗할 때 당신의 영혼 또한 맑아집니다. 나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세상을 압도하는 고고한 기품의 원천입니다. 다섯째, 말의 소란함을 버리고 침묵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달래려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자는 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고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할수록 미천이 드러나고 듣는 이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고독의 격은 침묵 속에서 무르익습니다. 사람들과의 수다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오직 침묵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말의 문을 닫고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세상의 본질을 듣는 행위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딜 가나 빛이 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수천 마디의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침묵과 친해지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째, 인연의 강박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관계라는 그물에 걸려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격은 그 모든 인연의 끈을 가볍게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억지로 기억되고자 애쓰지 마십시오. 인연이 다해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다가오는 인연에 목매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의 모든 기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인연의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듯 고독을 선택한 당신은 이제 온 우주를 상대로 논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외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나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즐기십시오. 장자 철학의 절정은 소유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지도 어떤 구속도 없이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야 했고 취직해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목적지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드디어 목적 없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여행지입니다. 고독의 격은 오늘 하루를 소유하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고 어제 후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비밀입니다. 우리 채널의 상징인 매화는 사군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칩니다. 왜일까요? 매화는 다른 꽃들이 다
다 숨어버린 혹독한 겨울, 오직 홀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꽃이 무리지어 피는 봄날의 화려함보다 눈 속에서 홀로 뿜어내는 매화의 향기가 더 고귀한 이유는 그 고독한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이라 불리는 시기, 우리에게 찾아온 고독은 우리를 시들게 하려는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가장 깊은 향기를 완성하라는 하늘의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초라해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고독이라는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쓰지 마라. 거스르지 마라. 그리고 홀로 있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라. 남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세상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고독의 격을 갖춘 당신의 앞날에 늘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